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시장이 몹시나 혼란스럽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이 나스닥이 거의 한 6% 정도 빠지고 목요일하고 합쳐서 거의 한 10% 이상 빠졌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울 텐데 오늘은 제가 현재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재 시장을 주식 관점에서만 해석하는데 채권 관점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채권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상호관세 발표되고 이후에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간단하죠.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관세율 때문에 원래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작년 말에 3%고 최근에 상호관세율 발효되기 전까지는 한 8% 수준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상호관세율 발표되면서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20%가 넘어갑니다. 이 정도 상호관세율 레벨이 1930년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거의 한 지난 100년 만에 가장 높은 레벨의 실효 관세율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 유튜브에 자주 말씀드렸죠. 실효 관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 경제의 데미지가 크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근 100년 만에 가장 큰 레벨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GDP 대비 이제 관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관세 규모가 거의 2%에 육박하는 레벨이라서 이거는 실효 관세율은 1930년 정도 레벨인데 지금 GDP 대비 관세 규모로 보면은 이게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 없는 관세가 되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크게 패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 미국에서 큰 폭락이 있었고 지금 오늘 한국장도 한 5% 이상 크게 급락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 크게 급락을 했지만 또 그날 중요한 매크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죠. 뭐냐면 미국의 노동시장 데이터가 발표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시장은 양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금요일날 미국 주식은 크게 급락을 했고 반면 노동시장은 양호하게 발표됐는데 이게 채권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 회사가 유료로 본 리서치 페이퍼입니다. 제가 이게 표를 오전에 받은 자료이고요. 일단 간단히 보면은 현재 관세율이 엄청나게 발표되면서 주식이 한 12% 이상 급락을 했고 자세히 보시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작년 8월달 대비해서 주식은 그보다 더 크게 급락을 했는데 반면에 미국 10년만 국채 금리는 그때보다도 금리가 훨 더 안 내려가고 있죠. 작년 8월 초만 하더라도 미국 10년만 국채 금리가 3.6까지 빠졌지 않나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베어마켓 약세장 근처까지 하락했음에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3.95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특징은 주식은 그분보다 훨 더 하락을 했지만은 채권 금리는 작년에 저점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주식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채권 금리는 왜 거기에 비례적으로 안 떨어졌을까라는 건데 그거는 간단한 얘기일 수 있죠. 뭐냐면 결국은 지금 관세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중 금리가 주식시장과 비례적으로 금리가 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시사점이 뭐냐면은 연준이 미국의 관세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에 함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주식시장이 더 크게 하락했던 건 뭐냐면은 파월 의장이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해주었어야 되는데 결국 금리 인하를 당분간 못할 거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더 크게 하락을 한 거고 그럼 연준은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면은 미국의 노동 데이터가 깨질 때 아마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주에 왜 금리가 그렇게 안 떨어졌냐,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왜 국채 금리는 덜 떨어졌냐, 4% 살짝 깨진 정도는 떨어졌냐면 두 가지 데이터겠죠. 그 원인은 뭐냐면은 관세로는 이제 물가 우려감이 계속 아직 상존하고 있었다는 요 측면과 두 번째로는 노동 데이터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물가 안정과 노동시장 안정인데 금요일 날 기준으로는 노동시장 여전히 괜찮았죠. 그리고 반면에 물가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연준은 노동시장 깨지지 않는 한 우리가 물가에 더 신경을 쓸 거고 물가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건 당분간의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함이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더 크게 깨진 겁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국채금리가 많이 내려야 이징하는 환경이 되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반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국채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게 사실은 주식에는 부정적이지만 채권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긍정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가 둔화되는 거로 예상되면은 연준이 거기에 선제적 금리 인하를 낮춰서 결국은 소프트 랜딩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어떤 미국의 금융 상황은 연준이 높은 물가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두 손 두 발이 딱 묶여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하를 못하는데 결국 미국의 노동 데이터가 깨지는 상황에서야 부랴부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레이버 마켓이 굉장히 미닝풀하게 나빠질 때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반대로 노동 데이터가 확실히 안 나빠지면 당분간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의 반증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금요일날 노동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인데 큰 그림에서는 노동시장 나빠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전 클래스에 쓰는 레포트인데 헤드라인이 뭐냐면 채권 시장은 waiting for the labor market to crack. 즉 채권시장 금리 안 떨어지고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결국 노동시장이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즉 노동시장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연준이 부랴부랴 금리를 인하할 거고 그러면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갈 여지가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잡마켓 레포트를 보면 큰 그림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죠? 22만 8천 개 난판 페이롤이 나왔어요. 좋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게 3월달 잡 레포트인데 결국 잡 레포트가 양호하게 나온 게 오히려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줬죠. 왜냐하면은 노동시장이 나빠야 경기 부양책이 나올 텐데 노동시장이 좋다 보니까 트럼프가 경제를 이렇게 나빠지는 걸 막는 어떤 정책이 나올 걸 가능성을 더 줄여준 거죠. 그래서 현재 이번 노동시장 나빠진 게 주식시장에 더 나쁜 영향을 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의 노동시장 요번에 난판 페이롤이 좋게 나왔는데 여전히 미국 노동시장이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보는 큰 그림에서 노동시장은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실업률이 4.1에서 4.2 올라간 건 크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거를 요번에 난판 페이롤을 3개월 이동평균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전보다 2월달보다도 15만 2천으로 계속 좀 둔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번 그 난판 페이롤을 주목하셔야 될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번에 노동시장 데이터를 볼 때 첫 번째 투자자들은 우리가 리비전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제 전달 발표됐던 게 많이 하향 조치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번 노동 데이터 안에 보면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들어있다는 거죠. 뭐 이런 환경이 결국은 미국 노동시장 데이터가 good news is bad news. 결국 노동시장이 좋게 나왔다는 의미가 당분간 금리 인하를 못하겠네.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라든지 트럼프의 풋의 가능성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더 많이 깨졌다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이 나빠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롱 데이터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이 당분간 사이드라인, 즉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고 경기 부양책을 급하게 꺼내지 않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위험 자산들,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위험 자산들 입장에서는 관세 때문에 우려가 확 빠졌을 때 여기에 비례적으로 금리가 쭉 내려와 줘야 작년 8월 달처럼 내려와 준 다음에 그 다음 9월 달에 비컷 들어갔잖아요. 50bp 하면서 장이 쫙 반등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금리가 안 내리고 있어요. 물가 불황 때문에. 즉 이렇게 하면 여기 표현이 과합니다만은 루즈 시츄에이션, 주식시장이 녹록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결국 트럼프의 풋 가능성은 낮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는 자세히 뜯어보면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단지 이제 요번 달 데이터만 보면은 크게 안 나빠진 것 같지만 지난 한 몇 달 동안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시고 또 기타 요번에 난판 페이롤, 인플로이먼트 시츄에이션 레포트 말고 다른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변곡점 근처에 와 있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가 세게 가면 결국 기업들의 노동에 대한 디맨드 당연히 줄겠죠. 그러면은 몇 달 뒤에 노동시장 확 나빠질 여지가 있죠. 여기에 덤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재정 정책도 거버먼트 스펜딩도 줄일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고용도 줄어들 거잖아요. 결국은 노동시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보면은 결국 이제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와 패드 풋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거를 채권 시장에서 해석하면은 이렇게 트럼프와 패드 풋 가능성이 낮아진 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국채를 더 앞으로 더 포지션을 늘리셔야 된다는 시그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계속 같은 얘기지만은 연준이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환경으로 처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경제 데미지가 더 커져서 시중 금리는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클로징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BOA 멜린치가 지난주 토요일날 나온 자료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현재 마대표 물가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시중금리 높게 유지되면 결국 이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 많이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 답은 제가 이미 드렸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디플레이션 쪽으로 갈 거라고 저희는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BOA 멜린치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1930년 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여기서 A, B로 봐야 되는데, A 같은 결국 연준이 현재 우리가 시장이 흔들리거나 경제가 흔들릴 때 원래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못하는 환경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아주 크게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쭉 했는데 물가가 터져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건데, 오히려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높게 계속 제약적 레벨에 들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BOA 멜린치가 보는 거는 연준이 원래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환경이라는 건 결국은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론적으로 주식이 더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이번 장 일시로 케이아스이기 때문에 약간 다시 안정되면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하는데 결국은 큰 그림에서는 주식들은 위험 관리를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에 최고의 투자는 국채, 채권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BOA가 보는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는 거는 관세는 ultimately 종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쪽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국채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현재 요번에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음에 불구하고 금리가 크게 안 내려간 거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물가 압력과 그리고 현재 매크로 데이터가 아직은 나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아직 금리가 크게 안 내려갔는데, 이 금리가 크게 안 내려간 거는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더 부담을 주는 거고, 반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채권을 더 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채권 투자의 매력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단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턱대고 국채 사시면 안 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잘 읽어가면서 전략적 투자하시면 훨씬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참고로 저희는 오늘 당장 국채 사냐? 사지 않습니다. 굉장히 국채가 투자가 필요하고 좋은 시점이지만, 마 대표 오늘 국채 살 거냐? 하면 저는 오늘은 사지 않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